저는 만으로 30, 1995년생입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회사 셀렉스타는 434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2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매출이 마이너스 70%로 급락을 했었고요. 회사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AI 스타트업인데 AI 때문에 비상경영을 선언했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변화와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공을 결정짓는 첫 번째 조건은 안녕하세요. 셀렉스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굉장히 또 큰 영광이고 또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강연자분들 중에 제가 가장 막내일 것 같은데요. 저는 만으로 30, 1995년생입니다. 아직 이제 막 시작한 신생 스타트업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이끌고 있는 회사 셀렉스타는 7년 전 오늘 설립된 회사로 434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2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AI 기업으로도 선발되고 포브스 아시아 100대 AI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확히 저희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하고 AI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인데요. 사실 저희 회사는 3년 전 챗GPT가 등장하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GPT가 등장하면서 마이너스 70%로 급락을 했었고요. 회사는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복지는 중단됐고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저는 불안장애가 생겨서 심장 항상 쿵쾅거렸고요. 잠 못 자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사실 살면서 정말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회사는 결국 극복했고요. 그리고 이번 봄 비상경영을 종료하고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AI 스타트업인데 AI 때문에 비상경영을 선언했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때 AI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격변하는 시대에서 저와 저희 회사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저희 회사는 2018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AI를 위한 맞춤 과외 선생일로 첫 발걸음 내디뎠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창업 당시에는 AI는 지금처럼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AI가 어떤 한 가지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일을 수십만 번 반복해야 겨우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AI가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일을 먼저 수행해서 정답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 속에서 자동차와 신호등,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었다면 사람이 먼저 수천장의 이미지를 보고 자동차, 신호등, 사람을 찾아서 정답을 표시해두고 이를 AI가 수십만 번 혹은 수백만 번 보고 학습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를 AI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즉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작업이 필요했고 이는 AI 기업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일을 대신해주는 아이템으로 시작됐습니다. 데이터 수작업들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기술을 통해서 AI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맞춤으로 구축하고 이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대기업들로부터 선택받아서 고객을 확보하고 빠르게 수십억 원의 매출을 냈고요. 그리고 유명 VC분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만 하겠지라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AI가 전혀 다른 레벨로 진화하면서 소위 사람의 맞춤 과외가 없어도 대량의 교과서 혹은 대규모 자료를 던져주기만 하면 알아서 독학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5년간 해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AI 과외 선생이었는데 이제 선생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챗GPT가 본격적으로 뜬 2024년 상반기 저희 회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70% 수준으로 급락하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침체까지 겹치면서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회사에만 해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쟁사들도 동일한 문제를 겪으면서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AI 발전으로 인해 생긴 변화를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된 저희 회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객들을 찾아간 끝에 결국 두 가지 답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를 힘들게 한 AI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시 챗GPT는 대규모 자료를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AI가 학습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가 오픈AI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다양한 소송과 사회적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불거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고객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AI 학습에 쓸 수 있는 합법적인 고품질 자료는 어디서 구하지? 이 문제에 더해서 쓸 수 있는 혹은 쓸만한 인터넷 자료가 점차 고갈이 되면서 소위 인터넷에서 못 구하는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착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고요. 도서나 학술 자료, 전문 기사, 아니 방송 영상 같이 고품질 자료를 저작권자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를 저희 회사의 기존의 역량을 살려서 AI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로 가공해서 공급하는 솔루션을 고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AI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되는 거고요. AI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저작물들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원채널로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품질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가 진화하면서 새롭게 생긴 문제였습니다. 챗GPT 이전에는 리뷰 댓글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니면 뭐 감정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이제 기분이 좋은지 그런 어떻게 보면 분류하는 것 같이 정답이 있는 문제, 즉 객관식 같은 문제만 AI에 풀었기 때문에 AI 실력을 평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제 수능 같이 그런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AI가 풀다 보니까 수능에서 저희가 자동으로 채점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쉽게 평가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AI가 요약과 번역을 하고 자료조사 보고서를 써주고 그리고 아이디어 기획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GPT가 심지어 거짓말까지 합니다. 다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가 사실이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AI에게 이제 정답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논술고사 같은 그런 문제를 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거나 지원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실력을 평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즉 이제는 인류의 영원한 난제인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AI 실력을 평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역시도 문제를 포착하자마자 되게 빠르게 움직였고 국내 최초로 AI 실력, 즉 성능과 안전성 평가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였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문제를 주냐에 따라서 평가가 바뀌는 것처럼 AI 또한 평가 질문 혹은 평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역량을 살려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두 사업 모두 비상경영 선언 후 6개월 만에 첫 매출을 만들었고요. 빠르게 성장해서 상반기 급감했던 23년 매출을 결국에는 전년 대비 20% 성장시키면서 대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0%더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면서 비상경영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I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AI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과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청년이 가장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955년생으로 현재 30살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든 빨리 수용할 수 있는 청년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알파고는 9년 전 일이고요. 챗GPT가 나온 지는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역사는 길지만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친 역사는 되게 짧습니다. GPT가 나온 순간 GPT를 우리 회사에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이 계신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분은 시장에서 가장 긴 생성형 AI를 도입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AI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저 같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청년분들께 AI 기술 전문가가 되시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AI 전환, AI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AX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있는 산업 혹은 회사에서 AI를 도입해서 업무와 서비스가 바뀌는 이 변화 속에서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AI 기술이 귀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AI로 해결했을 때 가치가 있을지 찾아내는 것이 가장 귀한 시대입니다. 즉, AX를 기획하고 이끄는 능력이 가장 귀한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능력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산업 도메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문제가 AI로 해결 가능할지 판단할 수 있는 AI에 대한 이해를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산업에 대해서 몇십 년의 전문성을 갖췄지만 AI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과 AI에 대해서는 완전 기술 전문가지만 산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 이 두 분보다도 산업과 AI를 두루 이해하는 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정의하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내용에 너무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능력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AI를 적용해보고 추진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I가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되는구나. 근데 몇 달 뒤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이제는 이것도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AI의 변화를 따라가고 이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의 역사는 짧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계신 산업의 AX 역사는 정말 짧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 AX를 기획하고 이끄는 경력을 쌓는다면 그 산업의 AX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AI 혁명은 과거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 산업을 소위 뒤집어 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답이 있는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회사도 교과서 내용 그대로 AI에게 학습시키는 지극히 정답을 주입하던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AI가 진화하면서 생긴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이 없는 문제를 찾고 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길을 개척하는 게 필수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고 이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저는 회사가 무너질까 봐 매일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이대로 포기할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무너질 것 같은 날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 시절 포기하지 않고 이 변화와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공을 결정짓는 첫 번째 조건은 실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장하는 시장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만큼은 굉장히 고성장의 기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많은 변화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텨낸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는 이건 위기로 그냥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이 가장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AI 시대도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곧 태어날 제 딸이 보게 될 교과서 속에 기록될 이 AI 시대를 저도 함께 써내간다는 그 점이 가장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이 AI 시대는 이제 막을 올렸기 때문에 많은 청년분들이 이 시대에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좋은 기회들을 많이 잡으시길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